중년이 되면 반드시 배우게 되는 처세술. 이 글을 클릭한 이유. 아마 제목을 보는 순간 어딘가 찌릿했기 때문일 겁니다. 처세술. 이 단어가 차갑게 느껴지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계산적이고 냉정하고 왠지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다고요. 그런데 오늘 드리려는 이야기는 남을 이용하거나 앞서 나가는 기술이 아닙니다. 살면서 상처받지 않는 법. 좋은 사람이면서도 내 마음을 지키는 법. 선하게 살되 함부로 당하지 않는 법. 그 이야기입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일의 대부분은 두 가지에서 시작됩니다. 너무 믿었거나 너무 다 보여줬거나. 오늘 그 이야기를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살면서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상처받은 대부분의 이유가 비슷합니다. 믿지 말아야 할 사람을 믿었거나, 보여주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줬거나, 말하지 말아야 할 자리에서 말했거나. 어릴 때는 이걸 몰랐습니다. 사람은 다 좋은 거라고, 솔직하면 다 통한다고, 마음을 열면 마음이 돌아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오늘은 그 경험이 쌓인 사람들이 하나씩 배워가게 되는 처세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처세라는 건 남을 조종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기술입니다. 그 두 가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좋은 소식 아무한테나 말하지 마세요.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드디어 뭔가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뭔가요?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눠야 기쁨이 배가 되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살아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진심으로 나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 줄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걸. 심리학에는 선망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남의 좋은 일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느끼는 불편함. 이게 나쁜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서도, 심지어 나에게서도 나옵니다. 기뻐해주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한 사람. 앞에서는 축하한다고 하고 뒤에서는 다르게 말하는 사람. 내 좋은 소식이 그 사람에게 가서 어떤 감정으로 가공되어 퍼져나가는지 모르는 사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말할 사람을 고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위해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이 소식이 이 사람의 입을 통해 어디로 흘러갈지. 모든 기쁨을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 조용히 간직하는 기쁨이 때로는 가장 순수하게 오래 남습니다. 두 번째, 설명하려 들지 마세요. 억울합니다. 오해를 받았습니다. 사실이 아닌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합니다. 긴 문자를 씁니다. 만나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오해할 사람은 길게 설명할수록 더 꼬아듣는다는 걸. 설명이 길어질수록 상대는 내가 뭔가를 숨기고 있거나 그만큼 불안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침묵이 때로는 가장 강한 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내 진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은 설명하지 않아도 압니다.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자기 방식대로 듣습니다. 모든 오해를 풀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이 가장 좋은 해명입니다. 삶이 결국 증명합니다. 오해를 안고 가는 것도 때로는 선택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 친한 척 빨리 다가오는 사람 조심하세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금방 친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난히 살갑고 잘 챙겨주고 먼저 연락하고 공감도 잘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오랜만에 통하는 사람을 만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살아보면서 배우게 됩니다. 갑자기 가까워지는 관계에는 대부분 이유가 숨어 있다는 걸.
진짜 깊은 관계는 빠르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을 두고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신뢰가 쌓이면서 천천히 가까워집니다. 너무 빠르게 당신 편이 되어주는 사람. 처음부터 너무 많이 공유하고 너무 많이 물어보는 사람. 그 친밀함의 속도가 자연스러운 것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나에게 가깝게 다가오는 걸까? 이 질문을 한 번만 해보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상처를 많이 막을 수 있습니다. 의심하라는 게 아닙니다. 신중하라는 겁니다. 그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네 번째, 약점은 쉽게 꺼내지 마세요.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집니다. 위로받고 싶고 공감받고 싶고 나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걸 확인받고 싶어집니다. 그건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런데 그 약점을 꺼낼 상대를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오늘의 위로가 내일의 약점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 살다 보면 만납니다. 내가 힘들었던 순간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나중에 사실 그 사람 그때 많이 힘들었대라는 식으로 나도 모르는 곳에서 회자되는 경우 내 약한 모습을 보여줬더니 그 사람이 그걸 우위로 삼으려 하는 경우 위로를 구할 때는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어떻게 다룰 사람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 편인 사람에게는 약점을 꺼내도 됩니다. 그게 오히려 관계를 깊게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자격을 가진 건 아닙니다. 약점을 보여줄 사람을 가리는 것.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거절은 짧고 단단하게 하세요. 거절이 어렵습니다. 미안하고 상처 줄 것 같고 관계가 어색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절하면서도 길게 설명합니다. 사실은요, 제가 이런 사정이 있어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날 다른 일이. 정말 죄송한데 제가. 그런데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거절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상대가 그 설명 속에서 틈을 찾습니다. 그 사정이 해결되면 가능한 거죠? 그 일은 나중으로 미룰 수 있지 않아요? 정말 딱 한 번만요. 미안함에서 나온 설명이 상대에게는 협상 여지로 읽힙니다. 거절은 짧고 단단하게 해야 합니다. 괜찮으시겠지만 저는 어렵습니다. 이번엔 함께하기 어렵겠어요. 도움 드리지 못해 아쉽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긴 사과와 설명은 오히려 상대를 혼란스럽게 하고 내 거절을 흐리게 만듭니다.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진심으로 하는 수락이 가치를 가집니다. 여섯 번째, 모든 싸움에서 이기려 하지 마세요. 이기고 싶은 마음 압니다. 내가 옳은데, 억울한데, 사실이 왜곡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그냥 두는 건 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휘말리지 않는 것. 싸움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이긴 싸움도 진 싸움도 똑같이 지칩니다. 때로는 이긴 싸움이 더 긴 피로감을 남기기도 합니다. 승리는 했는데 관계가 망가지고, 승리는 했는데 내 감정이 다 소진되고, 승리는 했는데 그 일이 내내 머릿속을 맴돌고, 싸움에 휘말리지 않는 것, 굳이 반응하지 않는 것, 그냥 내 길을 가는 것, 그게 때로는 가장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반응하지 않으면 싸움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내가 불을 꺼버리면 상대는 혼자 타다 꺼집니다. 그걸 알게 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일곱 번째, 사람을 너무 빨리 믿지 마세요. 좋은 인상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만났는데 왠지 통하는 것 같고, 가치관도 맞는 것 같고, 믿어도 될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이 틀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진짜 성격은 편한 상황에서가 아니라 불편한 상황에서 드러납니다. 이득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힘든 상황에서,
서로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건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누구나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이후가 진짜입니다. 믿음은 줘도 됩니다. 다만 천천히 줘야 합니다. 한꺼번에 전부 주지 마세요. 조금 주고 반응을 보고 또 조금 주고 또 보고 그렇게 쌓인 신뢰가 진짜입니다. 8번째, 내 속도를 남에게 보여주지 마세요.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 중입니다. 계획 중입니다. 변화 중입니다. 그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집니다. 인정받고 싶고 응원받고 싶고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내 속도, 내 계획, 내 방향을 너무 일찍 드러내면 그게 타깃이 되기도 합니다. 잘 되면 질투의 대상이 되고 안 되면 그럴 줄 알았어의 대상이 됩니다. 진행 중인 것에 대한 평가와 훈수가 쏟아집니다. 조용히 가는 사람이 오래 갑니다. 말하지 않고 준비하고 알리지 않고 실행하고 자랑하지 않고 완성하고 그 다음에 보여줘도 늦지 않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을 세상에 꺼내는 순간 그건 남들의 이야기가 됩니다. 완성될 때까지는 내 것으로 간직하세요. 9번째, 사람은 말보다 행동을 보세요. 좋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항상 내 편이야. 뭐든지 도와줄게. 너는 내 진짜 친구야. 그런데 정작 어려운 순간에 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때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갑자기 바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은 별로 없지만 어려울 때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를 약속하진 않았지만 늘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의 온도가 아니라 행동의 패턴을 보세요. 한 번의 행동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두 번의 행동은 가능성입니다. 3번 이상의 패턴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좋은 말에 쉽게 마음 열지 말고 반복되는 행동에 신뢰를 쌓으세요. 그게 상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0번째, 처세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내 패를 다 보여주지 않는 것. 포커에서 패를 다 보여주고 게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에서는 이걸 너무 쉽게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상황을 다 얘기하고 내 계획을 다 공유하고 내 감정을 다 드러내고 내 약함을 다 보여주고 그러고 나서 상처받습니다. 내 패를 다 보여주지 않는다는 건 숨기거나 속이라는 게 아닙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 모든 걸 다 나눌 필요는 없다는 것, 나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어도 된다는 것, 그 여백이 나를 지킵니다. 모든 것을 열어보인 사람은 상처받을 면적이 넓습니다. 자기 세계를 가진 사람은 함부로 건드리기 어렵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 그게 처세의 핵심이고 그게 결국 나를 오래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살아보니 알게 됩니다. 처세는 차갑거나 계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심으로 살면서도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 위한 방법입니다. 좋은 사람으로 사는 것과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동시에 가능합니다. 선하게 살되 함부로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뜻하되 아무한테나 다 열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을 좋아하되 모든 관계가 깊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년의 처세는 사람을 이기는 기술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기술입니다. 그 기술이 있어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좋은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중에서 하나라도 가져가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얻은 인생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살면서 진짜 필요한 이야기를 담으려 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하나, 오늘 하루 사람 눈치보다
내 마음의 선 하나 먼저 지켜보세요. 그 선 하나가 내 하루를 지키고 그 하루들이 쌓여 내 삶을 지킵니다. 얻은 인생이었습니다.